그러니까 여성이면은 되게 상당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인정투쟁? 나의 어떤 존재,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과정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질 때 똑같은 그냥 한 명의 활동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게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같고, 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. 금속노조는 이제 금속을 다루는 제조업, 요즘에는 이제 꼭 금속을 다루지 않더라도 제조업 노동자들이 이제 만든 노동조합이고요. 뭐 조선, 철강, 자동차, 전기전자 뭐 이런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함께 하시고 있는 노동조합입니다. 전국에 저희가 지역별로 14개 지역지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충남지부에서 저는 있는 거고요.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 자본가들이나 자본이 만드는 사회 속에서 좀 정면에서 중심에 서서 싸우는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, 뭐 그때 또 이제 여러 가지 투쟁들을 보고 좀 배우고 느끼고 뭐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. 2009년에 쌍용자동차 투쟁도 있었고, 2013년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수리기사들이 만든 노동조합, 무노조 삼성에 맞서 싸우는 여러 모습들 뭐 보면서 좀 배우고 경험하고 이러면서 노동조합에 관심이 있었고, 또 특히 금속노조에 관심이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금속노조의 미술실에 어떻게 민간 사업장들이잖아요. 제조업 사업장들이 이제 자본이 만드는 구조에서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자본과 상대하고 싸우고 하는 이제 그런 제조업 노동자들, 그 금속 노동자들. 그래서 그 금속 노조가 그런 거에서 되게 좀 중심에 서 있지 않나. 특히 재벌사들이 대부분 금속 사업장이고. 사실 그렇잖아요. 그냥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합리함을 느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, 근데 그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지를 사실 깨닫고, 그래서 내 노동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, 무엇을 생산하는지, 뭐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사실은 그런 거를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실 노동조합의 과제이자 목표인데, 그게 잘 되고 있냐 하면 당연히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, 당연히 또 예전 이제 7, 80년대 또 한국 노동운동의 어떤 상황과 비교했을 때도 되게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,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해가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산별노조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마련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, 또 그만큼 조직이 커지고 무거워지고, 또 그러다 보니 결정 단위가 많아지고 결정하는데 또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,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조직의 그런 뭐랄까 정세에 맞춘 발빠른 대응 뭐 이런 것들 좀 느리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만큼 뭐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처음 들어갔을 때 예상했던 분위기였어요. 분위기는 예상했던 분위기였고, 근데 그걸 막상 내 몸으로 체험했을 때 이제 더 뭐랄까 현실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, 사실 여성 혐오까지는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막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, 예를 들면 어떤 투쟁을 처음 맡았을 때 이제 여성이라서 좀 신뢰를 할 수 있을까? 잘할까? 뭐 신뢰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.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은 적도 있고, 그리고 그건 완전 초반인데 선전 그때 이제 지원 같은 거 갔을 때 어떤 조합원이 우리도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군지 몰랐을 것 같은데, 우리도 이제 여직원 뽑은 거냐고 노조도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간부들도 당황스럽잖아요. 근데 이제 적절하게 얘기를 거기서 하거나 뭐 그러지 못했던 경험, 그런 것도 있었고,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지회에 이제 파업전이나 이런 영화를 틀어주는데, 지회는 아니고 어떤 뭐 신규 그런 뭐 초동 그런 거에 틀어주는데
파업 전에 영화를 틀어주는데 갑자기 아 이런 재미없는 거 말고 야동이나 틀어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할 때 아 그냥 내가 여성이고 여기 있어도 저 사람들은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되게 사소하지만 당연한 분위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말고는 이제 뭐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런 곳에서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숙소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뭐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여성 활동가니까 뭔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뭐 설명을 하는 거죠. 그런 좀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제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중견 간부라고 해야 되나요? 중견 활동가가 됐을 경우엔 더 유연하게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처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정도의 이제 경고성 멘트 정도 날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그쵸 그냥 뭐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설명을 하는 그리고 아니면 뭐 사실 예를 들면 여성이니까 신뢰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.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보통은 여성을 이제 사회적 약자나 배려해야 할 대상으로 많이 보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남성과 여성이 어떤 뭐 연인이라든지 부부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어떤 유대감? 시민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한국 사회가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동지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조직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막 저런 말 한 막 뭐라 해야지 그 사람 저런 말 한 그 새끼 진짜 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뭐 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부 투쟁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걸까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하고 누군가를 타격하고 탓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관계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사실 같이 맞춰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런 고민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사례들을 얘기했던 분들도 나중에는 다 뭐 어떻게 표현하면 저를 한 명의 활동가로 인정하고 여성이 아니라 이제 노조 간부로서 같이 만나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은 그게 처음인 거예요.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. 어떤 나이 어린 여성과 어떤 자식 부모 이런 관계 혹은 뭐 친구 아들 딸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맺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풀어가는 방식이 어떤 거여야 될 거냐는 저는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.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받고 짜증나는 경험이 많죠. 세대 갈등. 근데 제가 약간 그런 거에 좀 무딘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금속노조에서의 세대 갈등? 세대 갈등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청년, 뭐 이번에도 뭐 조사한 거 보면은 신인 간부, 청년 간부들이 이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개인으로 이전 간부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이전 간부들은 요즘 간부들은 뭐 공부도 안 하고 그 활동도 그렇고 이런 또 뭔가 인식이 있는 반면에 또 청년들은 우리는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막 노조 활동하면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 내 개인 시간을 사실 그런 건 좀 큰 것 같네요. 이제 청년하고 이제 이전 간부들하고 예를 들면 내 개인 시간을 침해받는 거에 대한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간을 희생해서 했는데 청년들은 이거 내 시간인데 왜 이걸 나한테 강요하냐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내 개인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건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여성이라서 못하지 않고 나도 남성들만큼 할 수 있고 체력이든 뭐가 됐든 실력이든 활동이든 이런 거를 여성들은 처음 존재부터 의심받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든 뭐 금속노조든 남성들이 많은 공간에 갔을 때 나의 어떤 존재,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게
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과정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질 때 똑같은 그냥 한 명의 활동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게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같고, 그런 게 이제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어떤 내부 조직 문화랄까요? 그런 걸로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런 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.